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 시간쯤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씌워지게 생겼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바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추측이 있겠죠. 공소 기각, 그것은 2심에서 나왔던 무죄를 인정해버리는 첫째 한 가지. 두 번째는 파기 자판, 대법관들이 스스로 판결을 해서 형벌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파기 환송은 바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대법관들이 꼬리를 내리고 너가 판결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물리는,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대통령 된 데까지 논스톱으로 KTX를 타고 달리게 되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형벌이 나와도 또 어쩔 수 없는 또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생기는 그런 운명에 바로 오후 3시인데, 이례적으로 오후 3시 하는 것도 이례지지만 또 생방송을 이렇게 TV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조선일보에 끔찍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자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착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들어보면 참 끔찍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 이제 계엄이 있고 난 뒤에요, 여러 가지 참 지금까지 한 6개월 더 다가오면서 엄청난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금분립이 지금 무너질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상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정치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48년 재헌헌법부터 상권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권분립은 1987년 민주화의 선물이었다. 그게 위험해졌다. 민주당 측 신임 대통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한다. 헌법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지배한다. 탄핵 걱정도 없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자는 없다. 인류가 공연히 상권분립을 만든 게 아니다. 곱비 풀린 권력이 뭘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선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그의 언행과 행적이 그렇다. 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했다. 조폭이나 쓰는 말이다.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지난 총선 공천 때에는 반명 세력이 모두 비명 행사했다. 찍히면 죽는다. 공포감이 퍼지며 당내 이견과 비판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의 아침이 넘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아부가 승행하고 비판이 사라진 건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민주당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는 89.77%를 얻었다.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힘든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에 그쳤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란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행태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개헌 때부터 국회의 상식과 관습을 모두 깼다.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 법사위를 독식했다.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당 몫이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위가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독차지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의 위헌 여부와 자고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사실상 상원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만큼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공영의 협치적인, 그래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이것도 다 깨버렸다는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폭정으로 이렇게 늘어오던 관례도 없애버리고 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다 독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쪽 여당의 한동훈이는 어떻게 그걸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쪽으로 아부하면서 독재다 어떻게 뭡니다. 이 업무를 쏟아내라 정지해라 이러면서 내란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동훈 어저께 20일이 뭡니까 결선 투표죠. 2차 투표에서도 어떤 곳에는 뭡니까 그게 지지율 조사하는 여론기관이죠. 한동훈을 아느냐 1번 2번 한동훈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1번 4명 중에 한동훈을 최고위에 올려서 1번 한동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좌표를 찍어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의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역선택 민주당에서 손쓴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는 강한 정치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섬세한 보살핌 없이는 쉽게 부패하고 무너진다.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관용법이 부여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가 민주주의 연약성을 지키는 카드 레일이다. 민주당은 이 모두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행정부와 사법까지 손에 넣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짊어진 국민의힘으로선 지난한 과제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뼈를 깎아야 한다. 먼저 진영을 초연한 국민 대선 후보를 세우고 7공화국의 깃발 아래 범대한민국 연정을 구축하자. 연정이 승리하면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혁신해 국민을 통합하고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개헌 연정을 해서 모든 반명의 모든 어떤 세력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행정부를 만약에 입법부를 줬는데 행정부도 거의 지금 장악이 되고 지금 뭡니까 그 대통령 되면 행정부가 장악이 되죠. 사법부는 보다시피 지금 장악이 돼서 우리가 헌재도 봐왔고 고등법원도 봐왔고 서부지방법원도 봐왔고 우리들 연구에도 우리 법 연구에도 봐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대통령까지 된다면은 이거는 공영 정치가 돼서 독재 정치가 되는 불벌써 뻔하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도 이미 막을 어떤 재단이 없죠. 그만한 힘도 없고 아마 보수는 괴멸이 된다고 감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피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착한 사람은 있지만 착한 권력은 없다는 이 칼럼이 굉장히 오늘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일의 오후 3시는 대한민국을 가르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초스피드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옛날에 또 그런 법이 없었는 건 아니죠. 옛날에 건순일 와가지고 50억 클럽이 뭡니까? 2심에서 뭡니까? 무죄를 받았는 걸 결국 유죄를 받았는 건 무죄로 받았죠. 결국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또 2심에서 유죄를 못 받을 것도 전혀 없다. 이것 또한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똑같은 자가 이재명이가 근순이 있을 때 50여 클럽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미타 500 박스를 8번 9번 들어가서 한 번에 이발을 갖고 9번 들어가서 결국은 2심에서 뭡니까 유죄를 우리 대법원에서 무죄로 만들었죠.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면 못할 것도 없다. 대법원장이 오후 3시에 유죄로 만들어도 아무 이유는 없다. 개딸들이 좀 덜덜 뛸지만 우리 대통령도 파면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요는 전혀 없었고 뭡니까? 데모 하나 없었죠. 그냥 뭐 가슴만 아팠단 말이죠. 결국적으로 정치는 생물이라서 이재명이가 캔슬된다 하더라도 바로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전부 이 예스맨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다. 결국적으로 개딸이 좀 덜덜 끌다가 금방 없어져서 대통령 다른 선거 선수를 찾겠죠. 그게 우리가 가장 자유우파들이 바라는 마음인데 그것이 파기 자판을 꼭 열어줘서 형벌을 달라 이런 우리는 소원이 되는데 또 대통령 나오게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형벌을 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오후 3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는 그런 날이 된다. 그것이 2025년 바로 5월 1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일 칼럼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생기는 끔찍한 일들을 칼럼에서 올려서 읽어드렸습니다. 팔봉세입니다.